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배우 조지승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똘똘이 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문어.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되게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보셔가지고 또 문어가 되게 지능이 높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들의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동물의 지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뇌의 크기?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코끼리의 뇌가 6kg고 인간의 뇌가 1.몇 kg예요. 그럼 코끼리가 인간보다 똑똑한가? 아니, 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어떤 동물이 지능이 높고 낮고를 하는 게 정말 싫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뇌의 크기로 절대적인 지능을 뭔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두뇌화 지수입니다. 두뇌화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에 비해서 뇌의 크기를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먼저 좀 적어볼게요. 두뇌화 지수. 두뇌화 지수. 몸무게 대비 뇌의 크기. 그렇게 두뇌화 지수로 해봤을 때 인간의 두뇌화 지수는 7.4에서 7.8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돌고래예요. 4. 그 다음에 뭐 침팬지, 코끼리, 개,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가 1 정도가 돼요. 평균 두뇌화 지수는 1이에요. 이렇게 두뇌화 지수로 따졌을 때는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동물들은 다 척추 동물이죠. 근데 문어는 무척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두뇌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무척추 동물 중에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 높은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행동 유연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 유연성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도 약간 감이 잡히시겠지만 유연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똑같이 대응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게 행동 유연성이에요. 지능이 높은 동물들의 특징은 놀기를 좋아하고 이 행동 유연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밥을 한 가지 방법으로 먹어요. 근데 문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합니다.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홍합의 껍데기를 비틀어서 홍합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입 안에 있는 부리로 막 조개 껍데기를 깨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치솔로 막 갈가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도개를 싸서 먹는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서태평양에 코코넛 문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코코넛 껍데기를 쓰고 다니는데 얘네들은 코코넛 껍데기가 보이면 그걸 주워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막 모아놔요. 그러다가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 코코넛 껍데기를 갑옷처럼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코코넛 껍데기를 들고 다니다가 쓰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예로 독일 수족관에 오토라는 문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족관에서 밤마다 계속 정전이 되는 거예요. 합선이 돼서.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직원들이 계속 이유를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왜 그러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오토를 잡아냅니다. 오토가 자기 수족 위에 있는 전등에 계속 물을 뿜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이 되는 거 아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어들이 똑똑해요. 근데 이 지능이 높게 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구자들이 찾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1번, 두뇌가 크다. 2번, 복잡한 환경에서 산다. 이 복잡한 사회 환경이라는 게 여러 동물이 함께 살고, 가족, 친구, 그리고 여러 층의 동물들이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을 말해요. 그리고 3번, 느리게 산다. 이 느리게 산다는 거는 행동이 느리고 걸음이 느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성장 기간이 길고, 그래서 번식도 늦게 하게 되고, 깨꼬대도 나중에 하고. 문어는 이 조건에 충족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두뇌가 큰 편이긴 하지만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혼자 삽니다. 얘네는 갠풀이에요. 무리를 짓거나 짝을 지어다니지도 않고요. 다시 말해서 어린 문어들은 부모 문어라던가 어른 문어들한테 학습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명도 짧아요. 평균 2년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얘네가 지능이 높게 진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연구자들이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문어가 옛날에는 껍데기가 있었어요. 단단한 껍데기가. 문어의 조상님한테는 껍데기가 있었는데 거의 2억 7천 막 이렇게 엄청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껍데기를 퇴화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껍데기가 무겁기 때문에 좀 다른 물고기들과의 스피드 경쟁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서식지에서 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껍데기를 없애버렸더니 빨라집니다. 그리고 서식지가 굉장히 넓어져요. 깊은 바다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막 바위 막 좁은 틈새 사이로 먹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쁜 점은, 안 좋은 점은 딱 단단한 껍데기가 날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어 방법을 개발해내기 시작해요. 아까 그 코코넛 문어 같은 경우도 코코넛 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코코넛이 굴러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나의 갑옷으로 사용한다던가, 또 몸의 체색을 바꿔가지고 방어를 한다던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문어의 지능이 높게 진화된 것이 아닐까, 껍데기를 퇴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문어의 키워드는 행동 유연성이에요. 행동 유연성. 이 행동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큰 자극을 주는데, 저는 이 두뇌화 지수로 보면 탑을 찍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행동 유연성이 좀 발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인간이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한다고 하죠. 어제도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보고 싶은 영화를 못 참아가지고 할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는 바람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늘 똑같이 이런단 말이에요. 왜 저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어를 보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유연하게 행동하는 인간이 됩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쿨하게 빠이!